지난해 12월 3일 밤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친한계로 불리는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특검은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당사나 국회 예결위원장 등으로 세 차례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 의원과 달리 한동훈 전 대표는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당사로 오라는 말을 따르시고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 전 대표와는 곧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 전 대표의 진술은 추 의원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뒤 추 의원과 통화를 했지만 한 전 대표는 반대로 체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계엄 사흘 뒤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어쨌든 이제 계엄 선포 뒤에 한동훈 대표는 이제 당시에 이제 체포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던 사람이고 계엄하고 나서 사흘 뒤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을 했잖아요. 독대를 했잖아요. 향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관련해서 독대했을 때 그때 나눈 대화 같은 것들도 불러서 들어보겠다. 뭔 얘기했는가? 네. 나갈까요? 한동훈 전 대표? 네. 독대는 아닌 걸로 아는데 제가 일단 알기로는 독대를 하고 그 추후에 또 다른 배석자가 있는 만남을 한 그렇게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어졌군요. 예. 그런데 그날 그 한동훈 대표가 왜 저를 체포하려고 하셨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지금 우리가 탄핵 심판에서 이 내란 재판에 이르기까지 뭐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고 예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칼질하고 이게 계엄의 이유라는 게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이 감사원장 탄핵했습니까? 한동훈이 예산 잘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가 체포 대상 마지막 3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계엄이 그런 어떤 정당성이. 표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에 가서 말을 하는 것이 나는 역사적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느 정파 정당에 소속된 게 아니라 그런 계엄의 진상을 본인이 일부 알고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몸을 피하라고 누구한테 제보받았을까요? 그때 저기 계엄이 있고 나서 5일인가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했죠. 믿을 만한 네, 사람으로부터 예. 전화를 받고 저 계엄 선포되자마자 몸을 피하라는 네. 제보를 받았다. 이건 자기가 체포 대상자라는 걸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진상이 저 우리가 뭐 국정원에서 지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다 아는데 이게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사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조사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조사에 성실히 잘 응했어요. 이런저런 뉴스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혹시 국민의힘 뭐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국민의힘 당에서 볼 때 확실히 저 뭐 배신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진 않아요? 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뭐 윤어겐이라든지 또 사실은 지금 그 복도에서 그렇게 이제 농성을 하는 이유 중에도 본인이 어쨌든 열 몇 명으로서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감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지금 그 압수수색도 막으면서 지금 논리를 개진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그거를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처신은 제가 볼 때는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전 대표는요. 뭐를 하든 지금 그 안의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그걸 의식하다 보면은 정무적인 그 판단을 하다 보면 이게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정직이 그냥 최선의 방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원내대표실인가 아니면 국회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현 원내대표도 있었어요. 네, 송원석 그런 원내대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네. 데다가 그 당시에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기까지 사실은 우리는 참 모르는 스토리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 정권과 일정 정도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특정 네.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내란 정당이라고 어떤 때 보면은 스스로가 좀 증명해주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말입니다. 네. 표결에 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장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본인에게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안 하겠죠. 자기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큰 그림을 보자면 여기서라도 빨리 저 선을 그어야지 이 당이 왜 상대당 대표로 하여금 내란 정당 해산에 빌미를 주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일단 한동훈 대표의 네. 신분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참고인, 제가 참고인 조사는 뭐 출석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 가면 안 갈 수는 있는데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안 받는다라고 해서 뭐 앞서도 말씀 나왔지만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이 네. 갑자기 야 지지를 한동훈 전 한다거나. 대표 배신자 아니었네 우리가 오해했네라고 할 일이 없어요. 네. 잘 알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참고인 조사 받고 그날의 진상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거 소상히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또 본분이기도 하고 국민에 대해서 배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참고인 조사 가서 네. 그날의 진상 소상히 밝힐 거라고 믿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계엄날 이재명 당시 대표보다 먼저 이 계엄나는 반대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어요. 자기 고 당 안의 세력 얘기를 빼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왜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이 떨어지느냐? 본인 스스로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그 당시 한덕수 그래요. 총리와 무슨 뭐 네. 국정운영을 뭐 맞아요. 한 뭐 해 만에. 그렇게 아니, 하면서 일주일, 네. 2주일을 훅 꺾였지. 본인의 점수를 깎는 맞아요. 쪽으로 네. 그거는 한동훈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치를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새로운 도전을 밑바닥에서부터 해야 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그 소위 젊은 세대들이나 중도에게 소구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당내 입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한계도 분화되고 있다. 일부는 지도부로 또 넘어갔다. 아, 친한 게 중에도 친한 게. 네, 현역 의원들은 그나마 넘어갔다.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책을 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책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때 계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네. 아, 근데 맞다. 보니까 그 책에 그 내용만 빠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침묵이에요. 아, 그거 읽으시려고 샀는데 아니 그게 그것만- 궁금하니 회고록이라 그러니까 아,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고 이게 본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회고록에서 싹 빠졌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 네. 침묵을 지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윤석열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핏 보면 혁신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당에서 뭔가 그 변화를 추동하는 어떤 하나의 그 중심인 것처럼 그동안 돼 왔지만 네. 그 마음의 심연 속에서는 여전히 이 벽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인 변화 혁신을 얘기하고 단절을 얘기하니까 이게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다. 이럴 때는 어떤 그 시퍼런 바닷물에 몸을 그냥 푹 던지듯이 뛰어드는 거다. 정치는 역사의 강물로 뛰어들어야 네네네. 되는 거. 정치는 그런 이걸 순간이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이 네, 사건을. 그럼요. 필요할 때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 문제도 그런 거고 회고록 문제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게 회피 전략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이게 정치인답지 못하다.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할 때 네. 그 김경률 회계사가 네. 마리 앙뚜아네트 예. 얘기했을 때 그 소위 대통령실에서 너 그만두라 그럴 때 음. 분연히 맞섰던 것에서 점수 땄고 그 다음에 계엄날 밤에
이 계엄에 대해서 그 군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반향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계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